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흔적을 남긴다.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 괴테의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라는 집단에게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라는 것을 풀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점점 늘어나는 그 나에게의 복수, 나에게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라는 것을 두 가지로 풀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라는 집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단수, 복수 이렇게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나에게가 여러 개 모여서 그렇게 형성된 우리에게 이 뜻으로 푸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일으킨 일은 아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첫 번째 A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옆에 있는 A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기된 이상 우리로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의 권한 밖에 있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앞에 그 처음에 정해놓은 그 한계, 그 개념 설정,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도 앞에서 한정 지어 놓은 것을 뛰어넘지 않도록 그 밖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사항 밖에 있다. 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저런 일은, 그것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외는 없구나.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예외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랬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흔적을 남긴다. 우선 그 흔적을 남긴다 했는데 흔적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흔적도 우리에게 남겠죠. 따라서 A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우리,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난 후의 우리, 이 둘은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 사건의 흔적은 무엇인가? 바로 A 사건을 겪고 나서 바뀐 우리 모습, 그것을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바뀌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겠죠. 이 부분은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스폰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각자 개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답입니다. 개성 있는 존재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개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개성은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은 어떤 무늬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게 개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한 예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개성, 이것은 보다 본질적인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 전체에서 우주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주도 그렇다고 해야 하겠는데 일단은 이 지구 전체에서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앞으로 인류가 지구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그때까지 당신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것이 바로 개성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당신이 살고 있으면 이 지구는 당신이 있는 지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망하게 되면 이 지구는 이제 영영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구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유일무이한 개성이 있는 존재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반응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바꿔보기로 하죠. 유일무이한 당신 자신의 개성. 바로 이 한 사람 전체가 될 겁니다. 그의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것을 하나의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의 별에 받아들일 것을 골라서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쳐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반응한다 라는 말의 뜻이다. 이러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책이라든지 하는 데서 익히 듣던 표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도전과 응전의 계속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 하면은 또 아주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거창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그 장황한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면서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웃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지키고 또 그 사람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북돋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방해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뒷부분, 이웃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지키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을 용납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을 하면 바로 그것이 공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도전과 응전 또는 선택 이런 활동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혹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좀 단순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살다 보니 알게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죠. 여기에서 또 다음 단계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앞에서 우리는 이 반응이라는 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개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반응은 아주 여러분스럽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여기에 하늘색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면은 하늘색 반응이 뭐냐?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바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늘색 반응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루 대충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그게 하늘색 반응이다. 이렇게 보기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 놓고 이번 예를 드는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런 하늘색 반응을 합니다. 내일 저런 하늘색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60년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늘색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개성에 맞춰서 하늘색 반응, 이런저런 하늘색 반응을 하면서 살다 보면 밖에서 남이 보기에도 참 하늘색스럽다. 이렇게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설령 하늘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모습이 매번 생기고 그리고 그걸 바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이 반응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기대하는 더 나은 모습이 될까? 이러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돼 간다 싶으면 목표치를 또 상향 조정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바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더 나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사람이 자기를 가꾸는 방법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꾸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을 하면서 숨쉬고 또 눈을 깜빡거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하는 더 복잡한 것들도 있죠. 그 생활 자체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함으로써 이렇게 살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괴테의 말이 여기에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A라는 일이 일어나기 전의 우리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서 반응하고 난 뒤의 우리, 이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는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꾸는 사람, 보다 나은 자신의 그 반응,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흔적이 남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고 노력함으로써 조금씩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사람들은 환경 탓도 하고 제도 탓도 하고 때로는 운을 탓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세상 만사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세상살이,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면 세상살이를 거쳐가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흔적,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저 일이 있지 말았으면, 저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왔으면, 이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적이다. 실현 가능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어차피 겪고 대응해야 하는 이 인생살이, 그런데 나는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매 순간 그렇게 하면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선택한 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지나고 보면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삶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성실한 삶,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 리마연에서 헌법, 리걸마인드, 공존, 정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애국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나로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고 이것이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 첫 번째 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수준의 리걸 마인드를 지니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어떤 특정 정치인의 팬이 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할 때, 그때 독재는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좀 꿈이라고 할까,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마연에서 함께 학습하고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다른 곳,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그 단체, 그룹에 속해 있어서 또 거기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곳이 본가인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리마연의 주인으로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는 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이것을 계속하는 이런 분들을 진지한 회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한 진지한 회원이 1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된다 하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날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의 두뇌 능력,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두뇌입니다. 주목은 물론 주목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부속 요소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마연에서는 줄곧 헌법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사실 문재인 씨나 수많은 정치인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을 지키겠다. 과연 우리는 헌법을 위반했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탄핵 사유를 수년간 논증을 해왔지만 아직 문재인 씨 탄핵되지 않았죠. 그러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들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지적을 받은 자들은 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이거 알아차렸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를 꿰뚫는 강력한 타격에 금이 갈 대로 간 겁니다.
악의 세력이 안에 금이 쩍쩍 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빙산이 잘라져 나가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 국민 각자의 리걸마인드입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국민들이 들여다보면은 때때로 거짓말하고 돈을 탐내서 사기도 치고 그러고 있죠.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국민이 성장하는 것, 그것입니다. 국민이 성장하는 것, 만일 국민이 다 같이 한 단계만 더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국민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가, 그리고 자기를 성장시켜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소개하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흔적을 남긴다.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